오늘 가장 지금 저질의 토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 바꿔버리는 그런 행동이 저질입니다. 상위권 소식 나왔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위, 정계 은퇴냐 분당이냐. 참 치열하게 싸웠던 두 야당 대표 후보자의 말이었습니다. 1위, 5위는 누가 돼도 난감한 이 청와대. 이 얘기를 짚어보기 전에 먼저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 어떤지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용 기자. 네, 들리시죠?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체조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소식 전해주시죠. 네, 새정치연합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 체육관은 전국에서 올라온 대의원들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정견 발표가 이어지면서 열기도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요. 박지원 후보는 당대표가 돼서 정권 교체를 이룬 뒤 후련히 떠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대적할 수 있는 강한 당대표가 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인영 후보는 세대교체론을 강조하면서 역전을 노렸습니다. 이제 곧 대의원들의 현장 투표가 시작되면 오후 5시쯤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과는 대의원 투표 45%에 권리당원 투표 30%, 일반민과 당원 여론조사 25%를 더해 결정됩니다. 전당대회에 앞서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는 이미 마무리됐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의원들의 표심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 1시간 반 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세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분위기, 판세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최종 판세는 아직 안개 속이라서 승패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점쳐졌는데요. 박지원 후보의 추격세가 맹추격을 하면서 박빙 접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15,000여 명의 대의원 가운데 약 80% 정도인 12,00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요. 참석률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문재인 박지원 후보 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막판에 터진 경선룰 변경 논란으로 후보 간 네거티브와 또 막말 공방이 과열되기도 했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친노 대 비노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등 후유증도 우려됩니다. 당내 갈등 봉합과 야권 재편 대응, 또 오는 4월 보궐선거 공천 등이 신임 지도부의 첫 번째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채널A 뉴스 신재웅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 상당히 뜨겁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예, 아니오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겁니까? 상당히 가장 정말 정치부 기자로서 힘든 것이 선거 예측입니다, 사실.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흐름만을 보면, 예. 박지원 후보가 초반보다 아주 많이 따라들어서 근접을 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인데, 예. 과연 이것이 그 판세를 엎을 만큼 되느냐를 따지면, 아마 상승세에서 아슬아슬하게 적은 차이로 아마 문재인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조수인 차장. 네. 지금 현장 취재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남 광주에서 대의원들이 버스로 많이 올라오고 있다. 예상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이런 현장 분위기를 고려해보면 누가 더 유리한 겁니까? 이거는 이제 광주 전남의 오늘 대의원들 출석률이 워낙 높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반짝 추위 때문에 이거 대의원들 그렇죠. 이러다가 많이 참석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광주 전남에서 많이 올라온다면 이 표는 아무래도 박지원 의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네. 전남에선 심지어 대의원 중에 2명, 3명 빼고는 전원 참석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후보가 오늘 아무래도 이제 친노 정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다소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은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호남 총리 발언이라든가 또 어떤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하지만 정계 은퇴까지 시사하면서 대의원 당원 그리고 국민들을 좀 압박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대 엿새를 남겨놓고 느닷없이 룰을 바꾼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풍이 크기 때문에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된다 이런 관측도 많습니다.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현장 모습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아까 지금 저희 처음에 영상도 보셨겠지만 뭐 권투하는 장면까지 나오고 네. 이렇게까지 흑색선전, 진흙탕 싸움인 거 국민들이 본 적이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를 좀 정리해 보신다면 네. 어떻게 쭉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전당대회면 사실 당권을 도전하는 주자들이 일정 부분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내걸고 어떻게 해서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심판, 그리고 이를 계기로 경쟁하면서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이 당의 관심권으로 끌어오는 것이 근본적인 전당대회의 취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 사실은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는 내가 돼야 총선 대선 이긴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실패했던 과거 친노 주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 책임을 지기보다는 어떤 패권주의로 몰고 가는 이런 양상을 보였고, 예. 박지원 후보의 경우는 친노를 비판하면서도 전통적인 그 호남 지역의 정서의 그 김대중 대통령의 유산에 상당히 기대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새정치연합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싸움을 끌어내지 못한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실패한 전당대회였다. 그리고 심지어 저질, 비열, 반칙 이러한 유례없는 어떤 경쟁에 있어서 금도를 넘는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예. 금도를 넘는 어떤 흑색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감으로써 당에 대해서 국민들을 오히려 더 실망시키는 이런 전당대회였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순희 차장, 지금 저 왼쪽 위에 보면 우리가 제목을 붙여놓은 게 문재인 의원은 지면 정계 은퇴도 불사하겠다. 박지원 후보는 분당도 감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은 이게 과연 나중에 봉합이 될 수 있을 건가? 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봉합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이 같은 집으로 같이 가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네. 이런 전망이 지금 많죠. 예. 이 문재인 후보가 될 경우에는 어떤 대선 주자가 당대표가 돼서 예. 검증의 시험대에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전대를 엿새 앞두고 룰을 바꾸는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이분이 대선 주자로 갈 수 있느냐.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옛 민주계라든지 또 친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분들에게는 탈당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느냐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또 박지원 의원이 만약에 당선될 경우에는 당의 광범위한 친노들이 이거 오른쪽으로 더 가고 중도를 껴안고 이렇게는 우리 같이 못 간다. 우리 아예 떨어져 나가야겠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분당은 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야당을 둘러싼 주변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청와대 여당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적절한 밀당론. 근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선명하게 강력하게 나가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관계 설정도 참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사실은 두 후보 누가 되든지 간에 예. 지금 조수진 차장이 얘기했듯이 당내 극심해진 어떤 이 계파 갈등 그리고 어떤 당의 목표의 제시의 실패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대역 강경투쟁으로 어떤 외부의 적과 대치함으로써 내부를 단합시키려는 이러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선 당면에 있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특히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아마도 거세게 거센 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 이러한 정책이 빚어내고 있는 현실적인 모순 때문에 여권의 정책이 약간 혼선을 상당히 빚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책 무능력, 정책 난맥이라고 파고들면서 아마도 상당 부분 여권을 압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야당발 당대표가 후폭풍이 얼마만큼 거셀지 정치권 모두 숨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